토목공사 현장 공등이 이거 앞쪽으로. 이거를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할 건데 이거 전체적인 거를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붙으세요. 반대쪽에 좀 넘어가시고. 네, 그럼 지금부터 건설 기계를 이용한 불법 하도급 근절 촉구 및 입법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윤종우 의원실이 진보당 윤종우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노조에서 김기우 건설기계 분과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윤종우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건설노조에서 김태훈 서울경기 동부건설 기계지부장으로부터 심각한 체불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체불 실태 발언자로 나온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 경기동부 건설기계지부 김태훈 지부장이라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 장비 임대료에는 조종사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름값도 내 돈으로 내고 일을 하다가 체불이 되면 주유소에 밀린 기름값을 못 줘 장비 운행을 멈추어야 하고 할부금을 못 내면 장비를 압류당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으려면 3개월, 4개월 뒤에나 돈을 받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집에 돈 한 푼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가장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피가 마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작년 추석에도 저희 조합원들은 빨리 준공을 해야 한다는 건설사의 요청에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에도 일을 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안전적인 일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놔야 일거리가 끊기는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밀린 장비 임대료로 생활이 어려운 우리 사람들에게 일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 직원들과 짜고 허위기성을 청구해 도둑질해 가려고 했다면서 사기미수로 이천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하도급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해당 원청사의 회장님은 본사에서 일부 공정에 하도급 공사를 주었고 덤프 굴착기 장비는 원청사가 불러 일을 시켰음에도 해당 공정은 하도급사의 책임이니 돈을 못 주겠다며 오히려 하도급 구조를 역이용해 수억 원에 달하는 장비 임대료를 떼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한종합건설 신한인슬빌과 유사상호를 쓰고 있는 신한 실크밸리 브랜드로 잘 알려진 중견건설사를 대표하는 서울 마포구 소재 신한건설산업의 이야기입니다. 신한건설산업은 2104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 현장에서 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장비 임대료를 1년 넘게 체불해오고 있습니다. 30여 명에 달하는 장비기사들이 밀린 장비 임대료 체불에 가정 파탄에 시달려도 단 한마디 사과 없이 오로지 공사비를 남겨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 행정관청인 서울시청을 찾아갔더니 2년, 3년 전에도 이번 사례와 똑같이 돈을 안 줘서 행정처분 직전에야 돈을 줬다는 신한건설산업은 서울시로부터 장비 체불로 인해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고도 아직 돈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신한건설산업의 창업주께서는 정계, 재계의 이름난 분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과 돈을 무기 삼아 수억 원의 장비 임대료를 후려치고 밀린 장비 임대료 체불을 소송을 통해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유난히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도급 구조를 악용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시공 분양이 10%의 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건설산업이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이번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의 모델은 건설사 수익률이 26.3%에 달한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한건설산업은 오히려 하도급 공사 구조를 편법적으로 악용해 직접 시공하면서 발생되는 공사 비용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전대미문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과 산업 현장에서 만연해 있는 하도급의 구조적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되는 각종 모든 문제의 해법은 원청사에 있다 할 것입니다. 직접 시공하고 직접 고용하면 될 문제임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수십 년간 방치해오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국민들이 신용불량자, 가정파탄의 이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언론의 관심으로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의 실태 중 하나로 레미콘 물량을 통으로 계약하는 물량도급의 실태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펌프카 허광남 조합원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경기 북부 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의 사무장을 맡고 있는 허광남입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설기계 펌프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수십 년 동안 저희 건설기계 펌프카 노동자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굴레 속에 살아왔습니다. 새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고 산안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무용지물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책임 회피, 발주처의 무책임, 행정당국의 묵인 속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오히려 더 교묘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펌프카 노동자들은 건설 자본들의 구조적 착취 속에서 안전과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설 자본들은 겉으로는 임대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설 공정 자체를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업자를 고용하거나 펌프카 업체에 모든 책임과 함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사용 비용, 타설공, 신호수, 미장공 인건비, 하다못해 견출, 비닐 보양 비용까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비용에 포함해서 책임 시공이라는 가면을 씌우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펌프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결국 펌프카 노동자들은 임금이 체불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장비는 안전관리가 무너져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너무 오랜 세월 방치되면서 마치 합법인 것처럼 굳어져 펌프카 노동자들은 불법을 불법이라 말할 수도 없고 당연한 현실로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결코 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펌프카 노동자들은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지는 노동자이며 땀과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제때
지급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원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원청 책임 강화와 직접 고용 원칙을 확립하여 펌프카 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은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설 현장은 직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중간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또한 건설 노동자 임금 및 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빠르게 확대 시행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장비 사용률을 보장되어야 합니다. 펌프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착취와 죽음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구도적 불법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설 현장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대표적인 불법 하도급 사례입니다. 토사라던가 사토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고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운반도급의 실태에 대해서 울산에서 덤프 트럭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안원탁 조합원이 오셔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건설기계에서 일하고 있는 덤프 노동자 안원탁입니다. 저는 덤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운반도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사례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울산 남구에 DLENC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1차 하도급사가 1회건설이었습니다. 1회건설 밑에 보성산업개발이 있었고 보성산업개발 밑에 다시 부송개발이 있었습니다. 그 밑단계로 우진종합건설이라는 덤프 배차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다시 저희 덤프 노동자가 일을 하고 결국에는 체불이 되었습니다. 1차 하도급사인 1회건설에 건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면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덤프 노동자들은 그 계약서 작성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체불이 되었습니다. 체불된 근본적인 이유는 불법적인 다단계가 벌써 3단계나 더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3단계를 발생함으로써 결국 원청사에서는 자기들은 장비와 임대료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다. 장비 사용은 1차 하도급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돼서 결국 1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직도 체불금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서 덤프 노동자들은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결국 2억 3천만 원이라는 체불금만 남기고 쓸쓸한 추석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 임대차 계약서조차 작성을 요구하지 못하는 덤프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체불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꼭 입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지금 울산의 북항도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도급사인 건설사는 벌써 폐업이 되어서 결국에는 10억이라는 임대료 체불도 현재 진행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입법이 되어서 조속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 방지와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해서 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늘려주시고 항상 건설기계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중우 의원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국회의원입니다. 방금 건설 노동자들이 그 임금이 체불이 되어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생생히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22대 국회 시작 때부터 건설 현장에 부실 시공을 막아내고 특히 임금 체불과 일명 똥떼기라고 하는 임금 중간 착취 구조만큼은 반드시 건절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 건설 노동자의 경우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공공발주에서는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통한 임금 지급의 실질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발의한 전자적 지급 시스템 민간 학대 법안이 통과된다면 임금 지급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노무비 계좌의 고정계좌 의무화로 체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여전히 체불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체납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액만 하더라도 매년 100억이 넘으며 더 큰 문제는 체납신고센터에 신고를 못하고 직계조차도 되지 않는 체불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 체불의 근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회사들이 계약을 회피하며 이후에는 임대차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대로를 체불합니다. 둘째로는 불법 하도급입니다.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곧 불법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기피되고 그 결과 체불이 반복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지난해 10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전대금지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토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 하도급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인정되는 불법 하도급 외에도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물량계약 등을 불법 하도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진보당은 건설기계 노동자의 땀의 대가가 정당하게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